제피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67만 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제피큐는 매월 87만 원이에요. SPYI는 매월 100만 원, QQQI는 매월 108만 원입니다. 일반 배당 ETF가 연 3-4%인 것과 비교하면 2배에서 4배 높죠. 이게 바로 요즘 뜨고 있는 커버드콜 ETF예요. 매달 월급처럼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은퇴 준비하는 분들, 월급 외에 부수입 원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하고 있죠. 실제로 제피는 2020년 출시 이후 순자산이 58조 원까지 커졌고, 제피큐도 2022년 출시 후 46조 원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배당률이 이렇게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QQQI가 13%로 제일 높으니까 올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배당금이 아니에요. 분배금이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건데, 분배금은 옵션 프리미엄, 배당, 자본 환원이 섞여 있어요. 쉽게 말해서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이 중 일부가 내 원금을 돌려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높은 분배금을 받는 대신 포기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걸 부동산으로 비유해 볼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목표예요. 3억에 사서 5억에 팔면 2억을 벌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가격이 잘 안 올라요. 대신 대로변 입지 좋은 곳에 있어서 매달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커버드콜 ETF는 바로 이 오피스텔 포지션이에요. 주가가 크게 오르는 시세 차익은 포기하는 대신 매달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월세를 받는 거죠. 나스닥이 30% 올라도 커버드콜 ETF는 10%만 따라가요. 대신 나스닥이 횡보하거나 조금 떨어져도 매월 분배금은 꾸준히 들어옵니다. 마치 집값이 안 올라도 월세는 계속 받는 것처럼요. 게다가 세금 문제도 있어요. 미국 ETF는 모든 분배금에 대해 15%를 미국에서 원천 징수해요. 더 큰 문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최고 49.5%까지 나갈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오늘은 제피, 제피큐, SPYI, QQQI 4가지 커버드콜 ETF를 완벽하게 비교 분석해 드릴 거예요. 각각의 운용 전략, 수익률, 세금 구조를 알려드리고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버드콜 전략이 뭔지 알아야 해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시세가 3억 원인데 3개월 후에 3억 2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팝니다. 그 대가로 지금 당장 500만 원을 받아요. 만약 3개월 후 집값이 3억 1천만 원이면 그 사람은 안 사니까 당신은 500만 원을 그냥 먹어요. 하지만 집값이 4억이 되면 당신은 3억 2천에 팔아야 하니까 8천만 원의 차익을 놓치게 되죠. 그런데 오피스텔 투자는 처음부터 전략이 달라요. 오피스텔 투자자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 않아요. 2억 5천에 샀는데 3년 후에도 2억 5천이에요. 대신 대로변 입지가 좋아서 매달 월세 1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3년이면 3,600만 원이죠. 아파트는 1억 원 올라서 팔면 대박이죠. 오피스텔은 집값은 안 오르지만 매달 확실한 현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제피와 제피큐는 바로 이 오피스텔 전략을 쓰는 ETF예요. JP모건이 운용하는데 제피는 S&P 500 종목들로 오피스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제피큐는 나스닥 100 종목들로 만들죠.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건 포기하는 대신 매달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월세를 받아요. 특이한 점은 ELN이라는 주가 연계증권을 활용해서 JP모건이 직접 전략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SPYI와 QQQI는 단순한 오피스텔 전략이 아니에요. 진화된 전략을 씁니다. 콜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월세도 받으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를 때는 그 차익도 일부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숫자로 계산해 드릴게요. A기업 주식이 100달러예요. 제피큐는 이 주식을 105달러에 살 권리를 3달러에 팝니다. 즉시 3달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110달러가 됐어요. 옵션 구매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105달러에 가져가죠.
제피큐는 3달러 프리미엄의 상승분 5달러도 받으니까 총 8달러를 벌어요. 하지만 110달러로 더 오른 5달러는 놓쳤죠. 만약 주가가 120달러까지 올랐다면요? 제피큐는 여전히 8달러만 벌어요. 105달러 이후 상승분 15달러는 전부 놓치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105달러에서 막아버린 셈이죠. 이번엔 QQQI 전략이에요. 똑같이 A 주식 100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105달러 콜옵션을 3달러에 팔고 110달러 콜옵션을 1달러 주고 삽니다. 순 프리미엄은 2달러예요. 주가가 120달러로 올랐을 때가 중요해요. 일반 커버드 콜은 105달러에서 막혀서 총 8달러만 벌지만 QQQI는 다릅니다. 105달러에 판 주식을 110달러 옵션으로 다시 사니까 110달러에서 120달러로 오른 추가 수익 10달러를 챙길 수 있어요. 프리미엄 2달러, 첫 시세 차익 5달러, 추가 수익 10달러, 총 17달러를 벌죠. 제피큐가 8달러 벌 때 QQQI는 17달러, 9달러나 더 많아요. 정리해 볼게요. 주가가 100달러에서 120달러로 20달러 올랐을 때 그냥 주식만 보유하면 20달러 수익이지만 전부 미실현이에요. 팔지 않으면 내 손에 현금은 없죠. 제피큐 같은 일반 커버드 콜은 8달러를 벌어요. 3달러 프리미엄에 5달러 시세 차익, 그리고 이건 전부 실현된 수익이에요. QQQI 같은 콜 스프레드는 17달러를 벌어요. 2달러 프리미엄, 5달러 첫 시세 차익, 그리고 10달러 추가 상승 참여까지요. 순수 보유보다는 3달러 적지만 일반 커버드 콜보다는 9달러나 더 버는 겁니다. 이번엔 주가가 안 올랐다고 해볼게요. 100달러에서 102달러로 2달러만 올랐어요. 순수 보유는 2달러 미실현 수익밖에 없죠. 제피큐는 105달러 행사 가격보다 낮으니까 옵션이 행사 안 돼요. 그럼 3달러 프리미엄에 2달러 시세 차익까지 총 5달러를 벌어요. QQQI도 2달러 프리미엄에 2달러 시세 차익 총 4달러죠. 횡보장에서는 커버드콜 전략들이 훨씬 유리해요. 매달 프리미엄으로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락장이에요. 100달러에서 90달러로 10달러 떨어졌어요. 순수 보유는 10달러 손실이죠. 제피큐는 주가가 떨어졌으니 옵션은 행사 안 되고 주식은 90달러가 됐어요. 하지만 3달러 프리미엄을 받았으니까 7달러 손실이에요. 10달러 손실을 3달러 프리미엄으로 줄인 거죠. QQQI는 2달러 프리미엄 받았으니 8달러 손실이고요. 커버드콜은 하락장에서 방어막 역할을 해요.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줄여주죠.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 볼게요. 상승장에서는 순수 보유가 20달러로 제일 좋지만 미실현이에요. 콜 스프레드가 17달러로 2위, 일반 커버드콜이 8달러로 3위죠. 횡보장에서는 일반 커버드콜이 5달러로 제일 좋고 콜 스프레드 4달러, 순수 보유 2달러예요. 하락장에서는 일반 커버드콜 손실이 마이너스 7달러로 제일 적고 콜 스프레드 마이너스 8달러, 순수 보유 마이너스 10달러죠. 그럼 어떤 전략이 제일 좋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당신의 투자 목적과 시장 전망에 따라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순수 보유는 주가가 올라도 팔지 않으면 미실현 수익이에요. 장부상으로만 수익이고 실제 내 통장엔 돈이 안 들어오죠. 하지만 커버드콜은 매달 프리미엄을 현금으로 받아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매달 분배금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은퇴해서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오피스텔 월세가 매달 들어오는 것처럼요. 네 가지 ETF를 표로 정리해 볼게요. 제피는 S&P 500 기반의 연 8% 분배, 운용보수 0.35%로 가장 안정적이에요. 제피큐는 나스닥 100 기반의 연 10% 분배, 테크 성장을 노립니다. SPYI는 S&P 500 콜 스프레드로 연 11% 분배해요. QQQI는 나스닥 100, 콜 스프레드로 연 13% 분배하지만 변동성도 가장 높죠. 이제 세금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째, 미국 ETF는 무조건 배당 소득세 15%를 원천 징수해요. 제피로 연 810만 원 받으면 122만 원은 세금으로 나가고 688만 원만 받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직장인이 연봉 5천만 원 받고 배당으로 2,500만 원 받으면 7,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율은 최대 49.5%까지 올라갑니다. 제피에 2.5억 원만 투자해도 연 2천만 원을 넘으니까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셋째, 건강보험료 폭탄이에요.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내주니까 괜찮은데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으면 건보료가 확 올라요. 매달 몇십만 원씩 더 낼 수도 있어요. 은퇴 후 배당으로 생활하려던 계획이 건보료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SPYI와 QQQI는 분배금의 98%가 ROC, 즉 자본환원으로 분류돼요. 미국 투자자는 ROC에 대해 당장 세금을 안 내죠. 하지만 한국 투자자는 다릅니다. 한국 세법은 ROC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액,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SPYI든 제피든 받는 분배금 전액에 대해 똑같이 15%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세금 혜택이 있어도 한국 투자자에게는 해당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직장인이 제피에 2억 원 투자 시 연 1,620만 원 분배금을 받는데 미국 원천세 15%를 빼면 1,377만 원을 받아요. SPYI 2억 원 투자 시에는 연 2,400만 원 분배금인데 마찬가지로 미국 원천세 15%를 빼면 2,040만 원을 받죠. 한국 투자자는 ROC든 뭐든 상관없이 분배금 전액에 똑같은 세금을 내요. 차이는 분배율 자체예요. SPYI가 더 많이 주니까 세금 내고도 더 많이 받는 거죠.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니 조심해야 해요. 운용보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제피와 제피큐는 0.35%, SPYI와 QQQI는 0.68%입니다. 2배 차이죠. 1억 원 투자하면 제피는 연 35만 원, SPYI는 연 68만 원의 수수료를 내요. 작아 보이지만 30년 투자하면 1,050만 원과 2,040만 원으로 거의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복리까지 고려하면 더 커지죠. 배당 안정성도 중요해요. 제피는 2020년 출시 이후 월 배당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월 배당금이 30센트에서 60센트 사이로 변동하긴 하지만 꾸준히 지급했죠. 2025년 기준 배당 성장률은 연 11.94%를 기록했어요. 이게 바로 안정성이에요. 제피큐는 2022년 출시하여 역사가 짧고 나스닥 100 기반이라 변동성이 더 커요. 월 배당금이 32센트에서 68센트까지 변동성이 있어요. 테크 주식 변동성이 크니까 옵션 프리미엄도 들쭉날쭉하죠. 대신 평균적으로 제피보다 2%포인트 높은 10%를 줍니다. SPYI는 2022년 8월 출시예요. 월 배당금이 46센트에서 56센트로 비교적 안정적이죠. S&P 500 기반이라 제피와 비슷한 안정성을 보이면서 콜 스프레드 전략 덕분에 11% 분배율을 유지해요. QQQI는 2024년 1월에 출시된 ETF예요. 역사가 가장 짧지만 분배율은 13%로 가장 높아요. 나스닥 100 콜 스프레드 전략이라 변동성은 있지만 테크 호황기에는 엄청난 분배금을 줄 수 있어요. 대신 테크 침체기에는 분배금이 줄어들 수 있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볼게요. 제피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요? 1위는 엔비디아로 7.59% 비중이에요. 2위는 애플 6.36%,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6.08%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죠. 테크 비중이 높긴 하지만 S&P 500 전체를 커버하니까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까지 분산돼 있어요. 제피와 SPYI는 둘 다 S&P 500을 추종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는 거의 비슷해요. 둘 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순서로 1, 2, 3이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바로 옵션 전략이에요. 제피는 일반 커버드 콜로 상승을 막지만 SPYI는 콜 스프레드로 추가 상승에 참여해요. 주가가 100달러에서 120달러로 오를 때 제피는 8달러, SPYI는 17달러를 벌죠. 같은 주식, 다른 전략, 완전히 다른 수익이에요. 실제 성과를 볼까요? 2025년 1년 토탈 리턴을 보면 제피와 제피큐는 16.3%, SPYI는 16.6%예요. 비슷하죠? 그런데 같은 기간 S&P 500은 17.88%, 나스닥은 더 높았어요. 역시 커버드콜 전략은 상승장에서 지수를 못 따라가요. 대신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2022년 하락장을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S&P 500이 18% 떨어졌을 때 제피는 13% 정도만 떨어졌는데 이마저도 배당 수익을 따지면 4% 하락에 그친 거예요. 14%포인트 방어해 준 거죠. 매달 받은 옵션 프리미엄이 방어막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커버드 콜의 진짜 가치예요. 상승장에서는 못 따라가지만 하락장에서는 덜 떨어져요. ETF 규모도 중요해요. 제피는 58조 원으로 엄청나게 크고 제피큐도 46조 원이에요. 이 정도면 유동성 걱정은 전혀 없어요. 사고 팔 때 원하는 가격에 바로 거래되죠. SPYI는 10조 원, QQQI는 11조 원으로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큰 규모예요. 괴리율은 ETF 시장가와 순자산 가치의 차이예요. 제피와 제피큐는 규모가 커서 괴리율이 0%에 가까워요. 원하는 가격에 정확히 사고 팔 수 있죠. SPYI와 QQQI도 0.1 미만이에요. 월배당의 복리 효과를 계산해 볼게요. 1억 원을 QQQI에 투자해서 연 13%를 월배당으로 받고 이걸 매달 재투자하면 1년 후엔 약 1억 1,380만 원이 돼요. 단순히 1년 말에 한번 재투자하는 것보다 약 80만 원 더 많아요. 10년 후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월 재투자는 3억 6천, 연 재투자는 3억 4천으로 무려 2천만 원 차이가 나죠. 20년이 되면 1억 7,500만 원 차이예요. 이게 월 복리의 마법입니다. 커버드콜 ETF의 장점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이에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매달 분배금이 들어와요. 은퇴자나 부수입이 필요한 직장인에게 엄청난 장점이죠. 오피스텔 월세처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둘째, 하락장 방어 효과예요. 시장이 떨어질 때 옵션 프리미엄이 쿠션 역할을 해서 덜 떨어져요. 2022년처럼 18% 폭락장에서도 4%만 떨어지며 14%포인트를 방어했죠. 완벽한 방어는 아니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셋째, 월 복리 재투자가 가능해요. 분기 배당은 3개월에 한 번 재투자하지만 월 배당은 매달 재투자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가 커져서 10년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차이가 나요.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 첫째, 상승장에서 수익이 제한돼요. 나스닥이 30% 올라도 10%만 따라가죠. 시세 차익을 포기하는 오피스텔 전략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젊고 장기 투자가 목표라면 성장주가 더 나을 수 있어요. 둘째, 세금 구조가 복잡해요. 미국 원천징수 15%,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죠.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셋째, 월 배당금이 변동돼요. 시장 변동성에 따라 옵션 프리미엄이 달라지니까 어떤 달은 50센트, 어떤 달은 35센트를 받아요. 완전히 고정된 월급은 아니에요. 특히 제피큐나 QQQI 같은 나스닥 기반은 변동이 더 크죠. 넷째, 장기 성장이 제한돼요. 30년 투자하면 그냥 S&P 500 사는 게 훨씬 많이 불어날 수 있어요. 커버드콜은 상승분 일부를 포기하니까요. 20, 30대 젊은 투자자라면 고민이 필요해요. 리스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커버드콜도 손실을 봐요. 프리미엄으로 일부 방어하지만 완벽하지 않죠. 둘째, 시장 변동성이 낮아지면 옵션 프리미엄이 줄어들어서 분배금이 감소해요. 횡보장이 길어지면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셋째, 강한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을 놓칠 수 있어요. 나스닥이 30% 올라도 10%만 따라가니까요. 이런 리스크를 이해하고 투자해야 해요. 이제 투자자 유형별로 커버드콜을 얼마나 가져가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커버드콜은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피, 제피큐, SPYI, QQQI는 모두 목적이 명확한 도구예요. 중요한 건 당신의 포트폴리오 중 몇 퍼센트를 커버드콜로 할 건가입니다. 은퇴자는 60% 이하, 50대는 3, 40%, 3, 40대는 30% 이하, 20대는 10% 이하가 적당해요. 공격적 투자자는 커버드콜보다 성장주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은퇴자나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전체 포트폴리오 중 60% 이하로 커버드콜을 구성하세요. 1억 원 중 제피 5천만 원, 채권 ETF 5천만 원이면 월 약 42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겨요.
50%는 안정자산으로 구성하면 변동성을 완충하고 강한 하락장에서도 포트폴리오가 무너지지 않죠. 참고로 TLT, SGOV 같은 채권 ETF도 월 배당입니다. 두 번째, 50대 중장기 투자자예요. 아직 10년 이상 투자 시간이 있으니 커버드콜 30%, 성장자산 70% 구성이 좋아요. 1억 원 중 제피 3천만 원, 성장 ETF 7천만 원이면 매월 약 17만 원 받으면서 70%는 장기 성장을 노릴 수 있어요. 10년 후 은퇴 시점에 커버드콜 비중을 50%로 높이면 돼요. 세 번째, 3, 40대 직장인이에요. 월배당으로 투자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커버드콜 30% 이내로 가져가세요. 1억 원 중 제피 2천만 원, 성장 ETF 8천만 원이면 월 약 11만 원 받으면서 80%는 장기 성장을 노려요. 2, 30년의 시간이 있으니 성장 자산 비중이 높아야 해요. 네 번째, 20대 투자자라면 솔직히 커버드콜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S&P 500과 나스닥 ETF에 투자하세요. 월배당 경험을 원하면 10% 이내로만 제피에 투자하세요. 지금은 성장이 최우선이에요. 3, 4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복리의 위력을 최대로 활용해야죠. 다섯 번째, 월급은 있지만 부수입을 원하는 직장인이에요.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니까 조심해야 해요. 1억 원 투자 시 커버드콜 20%, 성장 80%로 구성하면 월 11만 원의 부수입을 받으면서 80%는 성장하죠. 여섯 번째,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안정성이 최우선이고 변동성을 싫어하죠. 커버드콜 2, 30%, 안정자산 7, 80% 구성이 좋아요. 1억 원 중 제피 2,500만 원, 채권 7,500만 원이면 매월 약 35만 원의 안정적 현금 흐름이 들어와요. 변동성은 최소화되고 은행 예금보다 3, 4배 높은 수익이죠. 일곱 번째, 공격적인 투자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공격적 투자자는 커버드콜이 맞지 않아요. 커버드콜은 상방이 막혀 있거든요. 나스닥이 30% 올라도 10%만 따라가니까 공격적 투자자에게는 답답한 전략이죠. 커버드콜 없이 QQQ, VOO, 성장주에 투자하세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상방이 열려있는 성장 자산이 훨씬 유리해요. 마지막으로 흔한 실수들이에요. 첫째, 100% 커버드콜에 투자하지 마세요. 나스닥이 30% 올라도 10%만 따라가니까 10년이면 엄청난 기회비용이에요. 둘째, 분배율만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QQQI가 13%로 분배율이 높다고 올인하면 변동성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셋째, 세금 계산 안 하고 투자했다가 종합과세 폭탄 맞지 마세요.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을 꼭 체크하세요. 넷째, 배당금을 모두 써버리지 마세요. 50% 이상은 재투자해야 복리 효과가 나와요. 핵심 포인트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커버드콜 ETF는 오피스텔 투자예요.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 매달 월세를 받는 전략이죠. 젊다면 아파트 투자가 더 나을 수 있지만 은퇴 후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오피스텔이 훨씬 좋아요. 둘째, 콜 스프레드는 진화된 전략이에요. 일반 커버드콜이 상승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콜 스프레드는 일부 상승에 참여해요. 주가가 100달러에서 120달러로 오를 때 일반 커버드콜은 8달러만 벌지만 콜 스프레드는 17달러를 벌 수 있죠. SPYI와 QQQI가 이 전략을 씁니다. 셋째, 커버드콜에도 한국 세법이 적용돼요. SPYI와 QQQI의 ROC 구조는 미국에서만 세금 혜택이 있고 한국에서는 전액 배당 소득으로 과세돼요. 15% 배당세 원천 징수, 배당 소득 연간 2천만 원 이상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렇게 2개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배당 ETF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맞는 배당 ETF는 분명히 있습니다. 은퇴자라면 커버드콜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중장기라면 30% 커버드콜에 70% 성장을, 젊다면 커버드콜은 최소로 하고 성장에 집중하세요. 경제적 자유는 선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월배당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